안녕하십니까. 최중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상하이는 춘추시대 초나라 춘신군의 봉토였습니다. 동진시대에는 후드라고 했는데 그래서 상하이의 약칭을 같은 발음의 후라고 합니다.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상하이 진이 됩니다. 명나라 학자이자 과학자로 기독교 선교사와 교류한 서광계는 상하이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청나라 말기에는 아편전쟁과 함께 개항하게 됩니다. 어촌에 불과하던 곳이 일약 산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금융과 3차 산업, 운송의 중심지이자 경제 수도로 발전합니다. 해외 지향적이며 애향심이 강해 지극히 배타적인 상하이 사람들은 실용성과 실리 추구적인 성향이 강하며 대단히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상하이의 가장 번화가인 난징루를 찾았습니다. 19세기 중엽 외국 열강이 상하이의 문을 열고 들어온 이래 가장 번성한 상업거리입니다. 큰 길이라는 뜻으로 따마루라 불리기도 합니다. 에드벌룬이 하늘 높이 떠있는 난징루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지하도에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까지 계속 물밀듯 인파가 늘어납니다. 입구에 있는 앞바 등에 업힌 아이의 조각상 앞에서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조각상 뒤에 있는 난징루 부싱지의 앞에서도 사진을 찍습니다. 난징루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1930년대에 시엔스, 융안, 신신, 따신 네 곳의 현대적인 백화점들이 상업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유럽식 건축 양식을 띠고 있는 건물들이 몇 곳 남아있기는 해도 유행을 앞서가는 복잡한 거리라는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길거리에 학생들이 잔뜩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니 팬클럽 회원들인가 봅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여행축제 개막식에 참여하는 가수인 짱디엠페이를 응원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담 너머로는 개막식 리허설이 진행 중인데 행사가 시작하기까지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짱디엠페이는 상하이의 유력 방송국인 똥팡위성의 남자 가수 등용문을 통해 알려진 신인 가수입니다. 팬들이 외치는 성화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로 대단합니다. 왕자 전하가 상하이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팻말이 특이해 물어보니 그의 별명이 전하라고 합니다. 세계인들이 활보하는 거리답게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한 외국인이 발돋움을 해가며 난징루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몰려다니면서 난징루의 활기를 느끼고 쇼핑도 하며 관광도 하고 있습니다. 노상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한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상하이가 이렇게 파란 하늘을 선보이는 일은 드문데 정말 멋진 하늘입니다. 다시 난징루 입구에 오니 예쁜 벽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하이 서남부에 있는 문화고을인 펑징진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농민화를 전시하고 있고 단청인가라는 멋진 이름도 있습니다. 상하이 주변에도 옛 고을이 많습니다. 지금은 중국 경제 수도로 일컫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저 창장하류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상하이 시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예난 고가 도로는 15km에 이릅니다. 동쪽 끝 와이탄에서 서쪽 끝 홍차오 공항에 이르는 도로를 달립니다. 택시를 타고 고가도로를 달리면 곳곳에서 높이 솟은 빌딩들을 감상하기가 좋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의 면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중국 포럼의 상해탄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학생들과 주재원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마침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후단대학 부근 5월인가라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추시대 5월 동주의 오나라와 월나라가 차례로 상하이를 지배했으니 그 이름만으로도 상해 요리 식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약간 단맛이 도는 싱싱한 요리가 나올 때마다 뜻밖의 맛있는 식당 하나를 찾았다는 감탄이 이어집니다. 비싸지도 않고 채소와 생선, 고기에 상하이식 소스를 듬뿍 뿌린 요리의 맛이 참 좋고 입안도 개운합니다. 가느다란 국수에 야채가 섞인 재미난 이름의 로한찡 수멘과 상하이 싼더리 맥주가 인상에 남습니다. 후단대학 앞에서 학생들과 2차로 술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회원들만 따로 술 한 잔을 더했습니다. 부글부글 양고기가 익는 가운데 직장생활 이야기로 밤을 지새웁니다. 중국, 그것도 가장 부유한 동네 상하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버거우면서도 부러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하이 동팡밍주가 바라다 보이는 와이탄을 찾았습니다. 중국어에서 와이는 강의 하류를 뜻하니 이 강과 창장이 서로 만나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변을 따라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이 조개를 조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황푸강을 따라 유람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판을 배에 싣고 떠다니기도 합니다. 배가 지나가니 중국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의 이정표처럼 우뚝 선 동팡밍주탑이 늠름하게 나타납니다. 강 건너 푸둥 지역의 높은 빌딩들이 그야말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468m에 이르는 뾰족한 탑의 꼭대기로 시선을 두니 파란 하늘 사이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라 멀리서도 상하이의 상징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화물선은 줄을 이어 강 상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춘추시대 초나라 춘신군의 봉읍지였으며 가난한 어촌 마을에 저렇듯 높다란 동팡밍주가 자리 잡았다니 놀랄 일입니다. 상하이를 흐르는 강물을 따라 서구 열강이 열어놓은 어촌 동네가 불과 1세기 만에 세계적인 도시, 중국을 대표하며 중앙 정치를 좌우하는 도시로 성장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변길인 와인마루에 모인 사람들은 강 너머 푸둥을 바라보면서 상하이의 발전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 한편에 동상 하나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신중국 성립 후 최초의 상하이 시장이며 외교부장을 역임한 천이를 기념하는 조각상입니다. 상하이의 발전은 곧 중국의 성장을 상징할 정도니 상하이 시장은 중앙 무대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마오쩌둥 이후 공산당 중앙을 장악하면서 상하이방이라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보통 상방은 상인들의 지역연합을 뜻하는데 청나라 말기에는 관상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호서람과 성성회는 각각 관료인 좌종당과 이홍장의 비호를 받게 됩니다. 상하이방은 천안문 사태의 진압을 적극 지지한 당시 짱점인 상하이시 서기가 국가주석이 되면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와이탄의 볼거리로는 강 건너 빌딩 숲,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는 유람선과 화물선, 강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활력도 보기 좋지만 강변 도로를 따라 늘어선 옛 건물들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1885년부터 영국 황실건축사협회 주도로 모리슨 양행이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까지 설립해 서양식 건축거리로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중국은행과 공상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893년 지어진 일본 요코하마 은행이었고, 유명 호텔인 허핑판디엔이 있는 사슌 빌딩은 1872년 영국 자본이 건축했습니다. 지금도 와이탄은 외국계 회사들의 업무 공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이 있는 와이탄 12호 건물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회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영국계 펀드 회사와 독일인과 노르웨이, 룩셈부르크의 상하이 영사관 등의 간판도 보입니다. 1세기 전에 서구 열강은 전쟁으로 청나라를 굴복시킨 후 이곳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자본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곳에 입주해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중국 최고의 성장 모델은 바로 상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자본과 상품의 힘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려고 합니다. 경제 성장에는 합리적인 분배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경제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중국의 일반 서민들은 상하이 번화가의 호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와이탄에서 난징루와 연결된 도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혼잡한 거리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 청소부가 낯설어 보이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빨간 부채를 들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할아버지는 외국인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 봅니다. 마치 중국과 세계의 중심인 상하이의 옷을 환영하는 듯합니다. 베이징에서 티엔진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D 열차편인데 고속열차를 뜻하는 뚱처주의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중국 기차편은 대개 이니셜로 표시하는데 아주 빠르다는 터콰이를 뜻하는 T 열차가 있고, G가 붙은 것은 도시와 도시를 직통으로 연결해 빠르게 이동하는 쯔다 터콰이인 것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을 가려면 K가 붙은 터수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그만큼 많은 곳에 정차하기 때문입니다. 영문 이니셜이 없이 숫자로만 표시된 것은 푸콰이 기차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는데 아주 시골로 가려면 타야 합니다. 가끔 L이 붙은 기차가 있는데 이는 린스, 즉 임시열차편입니다. 이 고속철도는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타고 온 적이 있는데 약 10시간이 걸립니다. 두 도시의 철로 거리가 1500km에 미치지 못하니 아직 그 정도 속도를 내면서 달리지는 않는 듯합니다. 티엔진으로 가는 D 열차는 6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약 10분 정도 빨라진 듯합니다. 중국 고속철도 이름은 조화라는 뜻의 허시하우입니다. 깨끗할 뿐 아니라 에어컨 시설도 좋고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금연이라 공기도 상쾌합니다. 우리나라의 KTX와 마찬가지로 기차를 타는 순간 담배 필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합니다.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다소 난감하기는 했지만 상쾌한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기차들도 더 빠르고 쾌적하게 변해갈 것이니 중국에서 기차 여행하기가 한결 무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와 함께 중국의 직할시인 티엔진도 서구 열강에 조차된 곳입니다. 1860년 영국과 독일 연합군의 침공으로 조계가 형성됐고 1900년에는 8개국 연합군이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티엔진에 도착한 후 100년 전 건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리를 찾아봤습니다. 허핑취의 따리따오 거리를 건너라니
100년이 된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들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옛 건물들도 유치원이나 관공서, 회사로 사용하고 있어서 옛날 모습 그대로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서양식의 2층 건물 구조의 가옥에는 붉은색 나무 문이 있고 벽면에는 어린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의 벽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가옥은 중화민국 시대 목기 상인이던 즈위프의 저택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의 역사 풍모 건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거리 옆 조그만 광장에 재미있는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서양 아이들이 탁자에 앉거나 서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천진난만한 모습입니다. 조각상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장난치며 논다는 뜻으로 완샤라는 이름입니다. 부근에는 또 서양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너무나도 해맑고 귀엽습니다. 가운데 아이는 양쪽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며 앞뒤 2명의 아이들은 앞뒤로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 잡으려는 시선이며 동작입니다. 꽃밭에서 노는 아이들이라 더욱 밝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조각상 이름은 손에 손잡고라는 뜻으로 쇼우라 쇼우입니다. 조금 더 지나니 루난 화유엔 건너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각상이 다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고 할머니는 그 옆에서 강아지를 안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 조각상에도 이름이 있는데 저녁 노을이라는 뜻의 완샤입니다. 늦은 오후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옆에 사람들이 장기를 두는 듯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따리따오 74호에는 신장 요리와 칭전 요리를 파는 무슬린 식당인 후이팡로우 판주앙이 있습니다. 밥을 뜻하는 판과 마을이나 산장을 일컬을 때 쓰는 주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판주앙이라고 하면 고급 식당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히려 밥을 파는 집이라는 뜻으로 식당을 뜻할 것 같은 판디에는 호텔을 말합니다. 가지런하게 꽃으로 단장한 입구와 시원하게 물소리가 들리는 정원이 있습니다. 거리에 아이들의 동상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코끼리에 올라타서 놀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코끼리 머리 위에 타고서는 신이 난 표정입니다. 이 조각상 이름은 즐겁고 유쾌하다는 뜻의 콰일러입니다. 바로 옆에는 왼발을 들고 손으로 피리를 부는 아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선율가락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멋지게 분다는 뜻으로 여우양이라고 새겨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의 발랄한 모습답게 적절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엔진에서 옛날 분위기가 살아있는 거리를 찾아다니다가 다채로운 표정으로 생기발랄한 아이들의 모습과 만난 듯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저녁 노을도 아이들의 눈빛을 더욱 밝게 비추고 있고 어스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